안녕하십니까. 17강 84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임미영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비결이 뭡니까? 미모를 어머, 유지하는 비결이요. 김영숙 대표님의 특별한 렌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해요.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17강 강의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는데, 네,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십시일강 선한 취지에 동참하고 싶어서 강사로서는 나를 소개하고 나를 알리고 나의 콘텐츠를 또 여러분께 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또 좋은 강의를 좋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에 또 저렇게 우리는 이렇게 참석만 하지만 우리 김영수 대표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수고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고마운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 신영석 강사님께서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오셨는데, 고마운 분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김혁수 대표님이 고마운 분 그랬는데 저는 사실 온라인 강의, 특히 애니어그램으로 시작을 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김영숙 대표님이 온라인 강의를 대비할 수 있게 17강에서 또 제가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또 간간히 또 이렇게 힘을 주시고 제가 오랜만에 와도 항상 예쁘다, 아름답다, 항상 긍정적인 말들로 힘을 주셔서 굉장히 면전에 함께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제가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장을 열어주신 분은 김영수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제가 꼭 짜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진심이어서.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에 가을인데 어떤 책 읽고 계세요? 음, 요즘은 제가 배철현 선생님 책이 너무 좋아서 그걸 반복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엄미련 대표님도 1인 기업으로 또 시작하고 계시고, 또 백지원 대표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언뜻 생각난 것은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라는 구본영 선생님의 책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 많이 알고 계실 책일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저는 새해가 바뀔 때마다 이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 책이고, 볼 때마다 놀라워요. 어떻게 1인 기업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예측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도 굉장히 이 책을 통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책 추천 감사합니다. 헤세드 컴퍼니 대표, 이게 무슨 뜻인가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친절, 사랑, 자비라는 뜻이에요. 근데 상대의 희노애락을 나의 희노애락인 것처럼 공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인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마음이 헤세드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성장도 돕고 성공도 돕는 그런 마인드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헤세드 컴퍼니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와우, 아주 멋진 이름입니다. 네, 네. 관계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부모와 자녀, 부부 코칭도 하시네요. 저는 애니어그램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지금 현재 동기부여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임명 강사님을 모셨는데 우리 힘차게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임미영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저에게 브라보, 브라보 외쳐주셨잖아요. 브라보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브라보는 이탈리아어인데요. 잘한다, 좋다, 신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라보 할 때 정말 상대에게 잘한다라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함께해서 신난다, 좋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브라보를 외쳐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브라보에 힘입어서 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어그램으로 나와 마주하는 시간. 사실 애니어그램은요, 다른 성격 분석 도구와는 조금 다르게 나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도구예요. 근데 이것을 45분 만에 풀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한번 달려가 볼게요. 헤세드는 이미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실까요? 왜 삶이 힘들까요? 왜 힘드시죠? 사실 우리가 일 자체가 힘든 부분보다 함께 일하는 그리고 매일 봐야 하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게 아닐까요? 사실 일이 힘든 건 누구라도 버틸 수가 있는데 관계 속에서 힘든 거 굉장히 어, 마음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그 사람들의 색깔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반응을 하지 않고 그리고 나와 다른 태도로 어떤 사건이나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니, 사람이 왜 저래?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반응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또 상식선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 가운데, 일단 내가 어떤지 알고 상대가 어떤지를 알면 그 갈등이 조금 더 최소화되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애니어그램이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그리고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자, 애니어그램이란 애니어라는 뜻이요. 그리스어로 숫자 9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애니어 9, 그램은 그림이라는 뜻인데요. 그라무스라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1부터 9까지 점을 표시해서 9가지로 성격을 구분하고 그 관계를 기하학적으로 딱 표시한 상징 체계가 애니어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9가지를 어떻게 소개할지 아주 진단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예, 좀 부담은 되지만 애니어그램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고대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이 만난 통합 심리학이다, 인간 심리학이다, 직관 심리학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대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이 만났다라고 하냐면요. 기원전 2500년 전부터 애니어그램은 존재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거예요. 10세기 이슬람교 수피파에 의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는데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이유는 뭘까요? 기록을 남기게 되면 너무 전파가 빠른 거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전유물로 정치 쪽에서는 왕이라던가 아니면 종교적인 영적 지도자들, 다른 상대의 심리나 성격을 간파하는 것이 유리한 사람들 안에서만 전유물로 있었다고 해요. 근데 1920년대 러시아 심리주의학자 구르지에프에 의해서 애니어그램이 도입이 됐고요. 1960년대는 미국, 유럽으로 심리학 연구 분야로 더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온 건 1989년도에 한국으로 애니어그램이 들어왔습니다. 애니어그램은 크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머리형, 가슴형, 장형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 내가 머리형인가? 사고 중심의 사람인가? 내가 가슴형인가? 나 감정 중심의 사람인가? 아니야. 나는 어떤 일이 생기면 몸부터 나가.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대처해. 라고 하면 본능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머리, 가슴, 장, 요 세 부분으로 잘 나눠 봐야 그 다음 하위 단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머리형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브레인 세터 타입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봐요.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합리적으로 판단해요. 그러면 가슴형의 감성형, 감정형의 사람들은 머리형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너무 냉정하다. 아니 어떻게 송곳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왔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머리형의 사람들입니다. 감정형의 사람들이 바라볼 땐 그렇겠죠. 그 다음 장형은요. 바디센터 타입입니다. 무조건 몸이 먼저 나가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급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좀 다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머리형인가? 가슴형인가? 장형인가를 좀 더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머리형의 사람들은 어버이드 피플이라고 합니다.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요? 사람들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 문제를 직시하는 걸, 대면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내재적인 정서가 두려움이 있어요. 머리형들은 어떤 걸 두려워하냐면 이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 코로나, 이때 이 팬데믹을 어떻게 내가 극복할 것이냐, 그걸 고민하는 분들이 머리형입니다. 그 다음 가슴형은요,
포피플입니다.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 친절하고요. 남을 배려하고요.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요. 근데 이들의 내재적인 정서는 뭐냐면 수치심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어느 한편에서는 수치스러움을 느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꽤나 인정받고 싶어 해요.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게 가슴형이고요. 그 다음 장형은요. 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against peopl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항? 뭐에 대항하지? 뭐에 대항하냐면요. 환경에 대항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돼요. 누가 내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 딱 듣기 싫어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에 대항한다. 또는 환경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안에 있는 내재적인 정서는 뭐냐? 분노예요. 왜요? 인생이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환경이 내가 뜻하는 대로 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 삶이라는 게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분노를 느끼는 분들이 장형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머리, 가슴, 장. 머리, 사고 중심, 가슴, 감정 중심, 장, 본능 중심. 요것을 다시 3개씩 세분화 시킨 것이 애니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까 들으시면서 나는 딱 설명 듣자마자 감정형인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항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감정을 섞으면 프로가 아니야. 그러면 머리형이 될 수 있고요. 다 필요 없어. 내 경험이 최고야.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생각한 게 옳아. 다 나를 따라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본능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는 머리형인가? 가슴형인가? 장형인가? 좀 궁금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들 지금 제가 질문 2개를 드립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한 인원은 20명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거기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첫 직장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다른 동호회나 어떤 모임에 갔어요. 근데 모두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선생님들은 즉각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나 여기서 중요한 인물인가? 중요한 인물이 돼야 되나? 아니면 2번,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지? 나 여기서 필요한 사람인가? 3번은요, 나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엮이고 싶지가 않아. 내 일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1, 2, 3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지원 선생님은 1번, 2번, 3번 가운데 몇 번을 하셨을까요? 네, 채팅방에 번호가 올라와 있는데요. 네. 우진, 좋습니다. 2번이 이은진, 맞네요. 2번. 네, 좋습니다. 그 다음 2번째 문제로 들어갈게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건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육아를 하고 있다. 애가 너무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럴 때, 좀 크면 잘 되겠지. 크면 잘 자게 되겠지. A고요. B, 어떻게 할까? 나하고 교대 근무할까? 내가 2시간만 봐줄게. 자기는 6시간 봐? 라고 어떠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B가 되고요. 나는 어릴 때 순했다고 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좀 짜증난다, 성질나.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C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잦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상적인 걸 선택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 모습을 선택해야 진짜 진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용규 선생님 채팅창에 남기셨나요? 자, 네. 이제 어떻게 남기시냐? 1, B, 2, C, 3, A 이런 식으로 위에서 하나 고르시고 밑에서 하나 고르시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3B, 김기수 선생님. 네, 2B. 네, 여기는 2B가 굉장히 많네요. 3B도 있네요. 신영석 대표님. 3B, 네, 좋습니다. 네, 이씨. 한번 가볼게요. 자, 결과입니다. 너무나 놀랍게 애니어그램 신형석 선생님은 5번 사람인데 3B라고 대답을 하셨었죠. 자, 이렇게 해서요. 나의 성격 유형을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1A 계신가요? 1A가 계신지 제가 선생님들이 많이 나온 번호만 설명을 할까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설명을 듣고자 하신다면 채팅창에 참가하셔서 내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A는 없습니다. 네. 2B가 있네요. 2B, 2C, 3B, 3C. 네네. 네. 와, 3C. 조규윤 선생님 궁금한데요? 혹시 비디오 끼고 계신가요? 그리고 행복한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선생님 B라고만 남겼는데 숫자도 함께 남겨주시고요. EA 원용욱 선생님 계시고 그 다음에 EB 와 EA인가요? A2라고 남겨주신 분? 네, 숫자가 앞에 써줘야겠죠? 네, 네, 와 여기는 진짜 A2와 AB가 엄청 많으시네요. 우와. 좋습니다. 네, 제가 진단한 결과로는 EA, EB, EC, 3B, 3C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내 번호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올게요. 선생님들 EA는 2번이죠. 그리고 EB는 1번, 네 번호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아까 결과. EB는 1번이었고요. EC는 6번이었고, 3B는 5번이었고, 3C는 4번이었는데, 그 외의 번호가 혹시 있으시다면, 선생님들이 남겨주시면, 1A 남기셨어요. 민지인 선생님. 네, 조혜수 선생님. 와, 민지인 선생님도 지금 저하고 심화과정 함께 공부하고 계신데, 7번이시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이 초간단 진단으로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신뢰도에 대한 부분에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선생님들. 자, 가슴형 중에요. 가장 가슴형은 2번입니다. 너무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닉네임은 조력자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인생의 기쁨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우리 여기에서는 EA, EA의 결과가 나오신 분들이 바로 2번 조력자. 우리 백지원 선생님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거 보니 2번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뵙기에도 2번이실 것 같은데 이분들은 다른 사람의 성장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본인이 도와주는 걸로 인생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 머리형 중에 가장 머리형은 몇 번이냐면 5번입니다. 이들은 좀 차가워요. 그리고 코로나가 있기도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너무 50m 가까이만 와도 싫어해요. 그런 느낌. 이거 난데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3B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우리 조규현 사장님 아까 4C였죠? 뭐죠? 4번 3C였죠? 네, 좋습니다. 궁금했었어요. 자, 5번은요. 머리형 중에 가장 머리형. 가장 객관적이길 원하는 조금 차가운. 그래서 컬러도요. 블루 컬러를 상징적 컬러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2번은요, 제가 이미 찍어 놓은 것처럼 핫핑크 혹은 레드입니다. 그래서 핑크핑크 한 게 2번 조력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장형, 본능형 중에 가장 본능이 심한 사람이 8번입니다. 8번은 흔히 우리가 바라볼 때 다혈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분노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8번 분들입니다. 여러분,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제가 찍은 번호 2580 시사회고진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258이요. 258이 2번은 가슴형 중에 가장 가슴, 5번은 머리형 중에 가장 머리형, 그리고 8번은 본능형 중에 가장 본능형이 8번입니다. 자, 2580. 2번은 가슴형, 5번은 머리형, 8번은 장형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자리에는 8번 선생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1C가 8번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애니어그램에서 가장 머리형, 가장 가슴형, 가장 장형은 이렇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서 볼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를 제가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6번, 9번을 주시해야 됩니다. 자, 제가 그림을 그리면 삼각구도를 갖고 있는 요 369 아주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왜냐?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가면을 쓰냐? 잘 보실게요. 저 사람이 장형이란 말이야? 장형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정승모 선생님 장형처럼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분이 장형이에요. 비디오를 키면 이렇게 유리해요. 왜요? 제가 외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승모 선생님은 저하고 또 애니어그램에서 만났던 인연이 있으신 분이라 장형처럼 안 보여요. 근데 정말 결정적 순간에 엄청난 분노, 엄청난 괴력이 나올 수 있는 분들이 9번이십니다. 그리고
또 참고 아주 그냥 참을 이인자를 몇 개를 새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두고두고 보다가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을 때 확 뚜껑을 열어버리고 자신의 할 말을 다 해버리는 스타일이 9번 유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단한 상황으로는 3A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분들이 장형인데 장형처럼 안 보인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 나대지도 않고 뭔가 적극적이지도 않고 좋다 싫다 말도 없어요. 굉장히 우유부단하거든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넓게 멀리 바라보는 그런 든든한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에요. 존재감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장형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9번이에요. 자, 그러면 3번과 6번은 조금 다른데요. 3번하고 6번은 마주하고 있습니다. 둘이. 그런데 여기는 머리형이고 여기는 가슴형이잖아요. 두 개가 서로 가면을 바꿔 끼고 있어요. 3번은요, 원래는 가슴형인데 가면은 머리형을 쓰고 살아요. 그래서 딱 보면 너무 말도 잘하고 너무 스마트하고 비주얼도 멋있어요. 그리고 똑똑해요. 스마트하단 말을 이미 했었네요. 근데 어쨌든 3번은 빨리빨리 뚫어보고 영리해 보여요. 그 사람들이 머리형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결정적 순간에 딱 만나면 사람에 대한 상처와 그리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과 마주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가운데 지금 3번 1B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3번은 그런 가면을 쓰고요. 6번은요. 이제 감이 오시나요? 원래는 사고형인데 가면은 감정형처럼 살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 속에 있기를 원하고 사람들 가운데 조직에 속해 있을 때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충성감, 안전주의자라고 하는데 아까 이 씨가 몇 분 나오셨었잖아요. 이분들은 보기에는 가슴형처럼 보여요. 되게 친절하시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를 만나면 좀 냉정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그러면 팩트,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게 옳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6번 조력자이십니다. 정동호 선생님 이번에 6번으로 나왔네요.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삼각구도에 놓인 사람들을 선생님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셨나요? 내가 진단한 것이 잘 나왔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채팅창에 남겨주신 유형들을 이제부터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의 닉네임을 기억하세요. 내가 나온 진단번호가 1번이라면 나는 개혁가고요. 2번이라면 조력자고요. 3번이라면 성취가 이렇게 쭉 보는데 제가 1번부터 9번까지 얘기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나온 결과가 뭐지? 라고 벌써 눈이 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자, 내가 어떤 닉네임을 가졌는가 그걸 한번 보시고요. 자, 유형별 들여다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성격 급하신 분들 8번부터 제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방에는 8번이 계시지 않습니다. 혹시 나 8번인데 말을 안 했다 라고 하면 빨리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패스할 거거든요. 네, 8번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도전자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내가 해내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션 임파서블 내 인생에 불가능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막 도전하시는 분들이 8번 도전자이십니다. 9번은요 우리 결과로는 9번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일단 패스를 하는데 9번은 위치가 맨 위에 놓여져 있어요. 1번부터 8번까지를 두루두루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형이지만 그렇게 설레발을 치지 않는다 그렇게 나서지 않는다 그게 9번 그리고 조금 너그러운 스타일, 또 더 약간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굼뜬 사람들, 좀 느림보인 사람들이 9번이에요. 좀 답답해요. 좋은지 싫은지 말도 없고 행동도 굼뜨고 좀 게을러 보이기도 하고 그런 스타일이 9번이고요. 1번은 있었어요. 1A가 있었기 때문에 좀 제가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대학가라고 나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대박이죠. 그러면 세상은 누가 바꿀까요? 잘못된 걸 알아챈 사람이 바꾸자고 할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그러면서 바꿔 나가려고 할 텐데, 그래서 이들은 완벽주의자 혹은 원칙주의자라고도 합니다. 무언가 결함이 있는 게 먼저 보여요. 9개를 잘해놔도 안 해놓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단상으로 이 B가 나오신 분들 채팅창에 저요라고 한번 1번 유형입니다라고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요. 이들은 처음 집에 딱 들어서면서 하는 시작이 무엇이냐? 왜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거야? 이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정돈, 물건을 제자리에 놓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굉장히 완벽을 기합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굉장히 지독하게 강하고요. 이들이 건강할 때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원칙적이고 자기 이미지 관리를 너무 잘해서 스스로를 잘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기억하시나요? 8번, 9번, 1번은 내재적인 정서가 분노였어요. 근데 1번은요. 분노를 억압하고 절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절제해요. 그래서 이들도 사실은 당형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진짜 아닌 걸 아니라고 이 얼굴로 다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걸려요. 자꾸 그게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잘못된 것을 잘 잡아내고 그 교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솔선수범하고 빠른 실천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주 완벽을 추구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이상이 높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1번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난 너무 칭찬에 인색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이 강하고요. 확실한 공사 구분을 하고요.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받을 수 있는 번호예요. 근데 애니어그램은 똑같은 번호일지라도 건강할 때와 건강하지 않을 때가 꽤 다릅니다. 참 사람 이 번호하고 이 번호하고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달라?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의식 수준, 인격의 수준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멋진 1번이 건강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어떤 태도냐면 독선적이고 강박적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말하는 게 원칙이야. 왜 그걸 따르지 않니? 라고 다른 사람들의 막 목을 조여오는 사람, 그 완벽함으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는 사람이 1번 유형입니다. 결함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요. 이거 잘못했다, 저거 고쳐야 된다. 과도한 비판과 지적이 있습니다. 나가서는 존경받고 억압하고 절제하니까 분노를, 그러나 집에 와서는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이 분노가 잘 절제가 안 돼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기준치에 다다르기를 너무나 원해요. 그래서 융통성이 없고 투명스러울 수 있고요. 자신만의 원칙을 전체에 강요합니다. 근데 이 전체는요, 굉장히 협소한 좁은 범위를 얘기해요. 나와 동일시할 수 있는 상대, 애정하는 관계에서만 나의 원칙을 강요합니다. 그게 건강하지 않을 때 나올 수 있는 모습이고요. 내면의 심판관과 장부,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굉장한 양심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기를 원하는 스타일이 바로 1번 유형입니다. 최정미 선생님 우리 오빠라고 남겨주셨고, 엄일현 선생님 1번가 살고 계시군요. 저랑 각수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1번가 살고 있거든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또 존경받을 수 있는 심성이죠. 그러나 함께 사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우리 정수모 선생님은 내 아들이 1번인 것 같다. 민지 선생님 1번 남편분인 것 같다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가슴형으로 넘어가는데요. 2번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2번은 가슴 중에 가슴이었어요. 어때요? 굉장히 우리 백지원 선생님 항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보이고 싶어요. 내가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까? 내가 굉장히 선하고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 싶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조력자, 도우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건강할 때는요, 정말 이들이 있는 곳에는 너무 따뜻해요. 그랬구나. 너무 많이 힘들었겠다. 고생했어. 공감해주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눈치 빠르게 알아차리고, 바로 그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2번이거든요.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도 너무 잘하고요. 친절하고, 상냥하고, 칭찬과 격려도 잘하고,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되는 사람들. 우리 엄일한 선생님이 2번이신 거죠. 네. 네, 그 2번 선생님들이 정말 이분들은 어딜 가도 빈손으로 가지 않거든요. 꼭 사람들의 먹거리 그리고 함께 나눌 것들을 챙겨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이 사람이잖아요. 고맙다는 표현을 안 해주고
너가 정말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안 해주면 이분들은 내가 뭐 봉이야? 왜 항상 나만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챙겨야 돼? 진짜 너무 힘 빠지고 힘들다 하면서 서운함이 켜켜이 쌓여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만한 사람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담화심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라는 순교자의 어떤 스토리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2번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영역을 침해하는 지나친 간섭,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어느 부분에서는 2번의 지나친 사랑과 표현이 받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잘했지, 나만한 사람 없겠지, 그렇게 애정 표시를 해주면 너무 좋아하고 감사를 표시해주면 내 안에 있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서 더 헌신하고 더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바로 2번입니다. 자, 뱀당 결과상으로는 이 A가 나오면 조력자입니다. 이 A가 나오면요. 그 다음에 소유욕과 마쿠 조정. 사람들하고 더 가까운 관계, 더 특별한 관계. 누가 제일 고마워요? 누가 제일 최고입니까? 라고 할 때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는 마음도 어느 마음 한켠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내가 오랜 인연인데 다른 사람과 더 가까이 지내거나 그리고 나의 기대에 못 미칠 때 약간의 이간질도 할 수 있는 마쿠 조정도 할 수 있는 건강하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번호가 또 2번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음이 없는 소리도 상황상, 분위기상 할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첨과 유혹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자, 3번에 해당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 오래 기다리셨죠? 조규윤 선생님. 자, 4번은요. 예술가 개성주의다라고 합니다. 자, 예술하는 분들은 어떤가요? 아무도 나의 예술의 세계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보통은 화가들은 또 예술 작품을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 당대에는 나의 예술 세계를 인정받을 수 없을 거야. 내가 떠난 후에 그때에나 내 가치를 알아줄라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 4번의 결과가 나온 분들은 아까 진단에서 3시가 나온 분들입니다. 혹시라도 헷갈려 하실까 봐 제가 미리 적어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건강할 때는요. 와, 이들은 군계 일학이라고나 할까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이들은 톡톡 튑니다. 어떻게요? 완전 품격 있고 클래스가 달라요. 귀족적인 느낌? 그리고 신비로운 느낌. 그런 느낌의 유형의 사람들이 4번입니다. 굉장히 어떤 게 있냐면 독창성과 창조력은요.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어디서 구한 소품인지 이들이 한 스카프를 딱 보면 완전 포인트가 되고 너무 멋져요. 이거 어디서 샀어?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근데 내가 해보면 너무 촌스럽고 내가 하면 너무 튀어요. 근데 4번 조규훈 선생님이 딱 들으면 뭔가 좀 달라. 혹시 주변에서 야 이런 소품은 어디서 구한 거야? 근데 너는 어쩌면 이게 이렇게 소화가 잘 됐니?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이들은 뛰어난 미적 감각과 표현력이 있고요. 항상 무엇을 해도 최상의 것, 가장 고급진 것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승부를 걸어요. 품격 있고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것에. 근데 조금 좋은 면을 먼저 이야기를 또 나머지를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과 센스가 있고 굉장히 사람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따뜻한 인간미가 있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는 이들은 어떻게 되냐? 옆 사람들을 너무 부담스럽게 합니다. 왜요? 까탈스럽고 예민하고 민감해서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저 사람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왜요? 이들은 아주 센티멘탈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약속을 잡았어요. 나와요. 나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그렇게 감정이 좀 기복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는 조금 우울감이 있기도 하고요. 우울한 감정이 들면 그걸 박차고 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더 그 감정의 깊이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4번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시기와 질투는 장난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건강하지 않을 때. 나와 똑같은 옷을 입고 누군가가 지나가요. 기분 나빠. 그리고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좀 더 낫네. 내가 이 옷을 더 잘 소화하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우월주의. 내가 좀 잘났지.
도도해요. 그래서 먼저 말 걸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에 좀 많이 다운이 되면 사람판과 같은 까다로운 민감함을 보이기도 하는 번호가 4번 예술과 유형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감정의 기복이 있고 건강하지 않을 때는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이 있어서 굉장한 희생자 스토리와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애니어그램의 위치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4번을 볼까요? 애니어그램 위치가 아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감정의 깊이가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훈 선생님은 나는 내 감정의 컨트롤, 나의 감정에 대한 부분을 좀 우울감이 올 때 좀 그것을 차단하고 내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 설정으로 나를 옮겨가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3B의 결과가 나오신 분인데 사색가라고 나오죠. 아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머리형 중에 가장 머리형 몇 번이었죠? 5번이었잖아요. 사색가입니다. 가장 냉철하고 객관적이고 감정도 의식적으로 많이 자제하는 스타일. 그게 5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듣는 걸로만 나아가면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5번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색가, 탐구자라고 하는데요. 이들에게는 학자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들은요, 별이 빛나는 밤에 2번 감정형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 아름답다. 얘도 보여주고 싶고, 쟤도 보여주고 싶고, 우리 아이들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근데 5번 사색 탐구자들은 별이 빛나는 밤에 딱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냐? 오늘의 별자리는 뭐지? 그리고 별은 왜 빛나는 걸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는 why를 많이 붙이고 그것에 대한 원리를 많이 궁금해하는 스타일이 5번 유형입니다. 건강할 때 5번 유형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관찰력과 분석력이 있고요. 핵심 원리를 파고드는 강력한 집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실제로 많고요. 혹여라도 직장인이라면 IT 계통에 종사하시거나 전문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취미는요,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래서 조금 압니다 하면 속지 마세요. 5번들은 꽤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맨날 이야기해요. 전 부족해요. 전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5번 유형들은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꽤 전문적인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전략. 머리 중에 머리형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몸을 안 쓰고 어떻게 하면 조금 움직이고 많은 결과물을 낼까를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5번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많이 머리 안에서 짭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절제를 한다. 이게 5번의 건강할 때 모습이고요. 건강하지 않을 때 요만큼 아는 걸로 세상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편협한 시각과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요. 요만큼 아는 걸로 다 안다고 하니 지적인 교만과 오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너무 생각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행동력이 좀 부족하고 가상현실로서의 도피가 있어서 상상의 나래를 펴는 분들이 가상현실이 정말 그야말로 머릿속에서 모든 상상이 가능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유형이 5번 유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신 분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들에게는 훅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더 갑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말해도 됩니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요? 항상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혹시 내가 5번 유형이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궁금해서 괜찮으시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자, 5번 유형도 어떤가요? 위치가 아래에 존재하죠. 4번은 아까 감정의 깊이였는데 5번은 지식의 깊이입니다. 5번, 6번, 7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미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두려움을 5번은 지식으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6번이 많이 나왔어요. 이씨. 6번 선생님들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이 코로나 때에 어딜 가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내가 준비해야 해. 난 그것이 가장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하시는 생각들이 많으신 분들이 바로 6번 충성가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5번, 6번도 아닌 7번인 분들은요. 무엇이냐? 미래? 아니, 오늘이 더 중요해. 미래 따위는 난 몰라. 나는 그냥
까르페 디엠, 오늘의 즐거움과 오늘의 재미를 선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쾌락주의가 7번 열정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달려왔는데 지금 6번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에 해당하시는 선생님들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닉네임을 가진 선생님이 5번인데 저 너무 궁금한데 비디오를 안 켜셨군요. 왜냐하면 지금 혹시 비디오를 켜신 분들은 신형석 선생님을 한번 보세요. 딱 전형적인 5번의 외모입니다. 약간 샤프한 느낌 있고요. 스마트해 보이시죠? 그런 느낌이고요. 자, 6번 선생님들은 6번이라고 지금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선생님들 얼굴도 뵙고 사실은 제가 또 궁금해요. 이용규 선생님 몇 번이 나오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채팅창에 이희호 선생님도 그렇고 조혜수 선생님도 아까 남겨주셨는데 제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경수 선생님 몇 번이신가 궁금하니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현음 선생님도 궁금해요. 아까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 몇 번인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간에는 네, 이영규 선생님 2번으로 나오셨군요. 좋습니다. 원용욱 선생님 6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비디오는 안 켜신 것 같네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6번이랑 설명을 들어갈게요. 6번은 충성가입니다. 충성 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군인이 생각나죠.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는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있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6번 충성가 안전주의자입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안전한 거야? 안전 때문에 항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만약의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일은 안 일어나. 근데 6번은 계속 그걸 고민합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는 미래를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정신, 가족주의와 따스한 온정주의가 있다고 했는데 이들은 사실 사람에게 크게 정을 두지 않고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성할 대상에게만 굉장히 충성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헌신하는 사람이고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약간 고집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면 흔들리지 않는 자기 중심, 신념이 있어요. 근데 이 신념이 없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상황을 보세요. 늘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리고 사람이 다가오면 왜 나한테 오는 거야? 혹시 나 속여먹으려는 거 아니야? 라고 경계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건강하면 많은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위기를 잘 대처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을 딱 올곧게 갖고 그것을 언행일치의 삶으로 굉장히 신뢰감을 얻는 사람인데 건강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요. 근데 그 불안과 초조가 어디서부터 연유된 것이냐? 자기에 대한 신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의심하고 경계하게 되는 부분이고 9번과 6번에게 맡기면 우리는 좋아요. 왜요? 반복하고 확인하고 혹시 나 빠뜨린 거 없나? 만약에 내가 실수하면 우리 팀에게 엄청난 민폐인데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일을 잘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본인은 어때요? 본인은 조금 그 긴장감이 마음이 늘 불안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건강하지 않을 때 집단 이기주의로 나오는데요. 이들에게 OX 게임을 한다. 나는 이미 공부해서 X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O로 갔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몸이 X로 가고 있어요. 아니죠. 내가 X라고 했으니 나도 모르게 내 몸이 O로 가고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안전한 거야 라는 것 속에는 무리 속에 있을 때 안전하다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조직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유형이 6번 유형입니다. 그 다음 이들은요, 충성, 매뉴대로만 해요. 그래서 뭔가 변동이 생기거나 돌발 상황이 되면 그 프로세스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무 융통성 없다. 아니 무슨 굳이 그대로 그렇게 하냐. 그럴 때는 좀 유연성 있게 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조금 전통적이다, 보수적이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어떠세요? 애니어그램 이 짧은 시간에 여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요. 예,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잠시만요. 그것만 소개해도 될까요? 아, 김형숙 대표님? 네네.
네. 오늘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아쉽지만 여러분들과의 시간이 저도 너무나 즐거웠고요. 쉬고 싶은 일요일 밤인데 이 시간을 또 나를 배움의 장소에 나를 앉히고 또 이렇게 마주할 수 있게 제가 강의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계셔야 되잖아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나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또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